유가에다가 원칙이 없어요. 코스피 지수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로는 무한 생성될 수 있죠. 상수는 뭘까? 인간이다. 변하지 않는 것을 공부를 해야 뭔가 시스템이 갖춰질 거 아니에요. 레이다이오의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요. 그 원칙 하나가 뭐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투명하라라는 거고, 그 투명하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다면, 투명하면 어떻게 되길래 투명하다는 게 그 원칙으로 이야기하고 그렇게 강조를 한 건가요? 사실 근데 여러분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사회생활 하면서 얼마나 투명한가. 사내 정치도 많잖아요. 맞아요. 투명하지 않은 우선은 나 자신에게조차 투명하지 않죠. 거짓말 많이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한테 거짓말 제일 많이 해. 연극을 많이 해요. 근데 최대한 그거를 자기 객관화를 많이 시켜야 되고, 그래서 나 스스로가 그런 투명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상대방이 불투명한 게 느껴져요. 아하. 본능적으로. 아하. 이 사람 거짓말하고 있다, 꾸미고 있다, 가식이다, 저 사람은 안 해본 일을 한 것처럼 지금 포장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신기하게 느껴져요. 그게 누구 눈에 누구만 보인다, 약간 이런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 그러면 소떼근성인 사람들하고만 몰려다니게 돼 있고, 그 사람한테는 그런 차원가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보니까 그래요. 나 스스로가. 제가 그런 탐욕이 있을 때, 저거 트렌드에도 맞고 이러니까 이거는 뭐 금방 한 5배, 10배 되겠네. 이런 돈에 좀 이렇게 오리엔티드 돼 있을 때, 지금 하면서 돈에 대한 얘기 한마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뀐 게 뭐냐면, 진짜 스스로 투명성을 갖고 있는 그런 창업가가 자기한테 솔직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그 기술이 됐든 서비스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고객도 감동시킬 수 있고 이 기술을 결국은 만들어내요. 자기 가면서 그리고 거짓말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사기를 치거나 포기를 하거나 투자받은 돈 막 함부로 쓰고, 이게 다 자기 자신한테 솔직하지 않고 욕망을 먼저 앞세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인격이다.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거시경제요. 이거는 완전 랜덤이에요. 산업의 트렌드요. 변수예요. 그런데 가장 변하지 않는 상수는 뭘까 했을 때, 변하지 않는 상수는 인간이다. 변하지 않는 것을 공부를 해야 뭔가 시스템이 갖춰질 거 아니에요. 유가에다가 원칙이 없어요. 그죠? 맞아요. 코스피 지수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컨텐츠로는 무한 생성될 수 있죠. 그런데 진짜로 저는 투자자로서 찰리 먼거처럼 살고 싶어요. 죽기 전날까지도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하다 가신 건데 99세 한 10개월을 사셨죠. 저도 은퇴 없이 죽는 날까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제 일이 좋아요. 그러면 오래 하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건 변하지 않는 것을 깊이 있게 아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나도 성장시키고 내가 투자한 창업가도 함께 성장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혁신 산업을 성장시키는 거잖아요.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하고 ESG, 친환경, 이건 이제 부수적인 효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로봇 회사도 한 4군데 투자했는데 그 중에 한 회사는 플라스틱 페트병을 사람보다 한 2배, 3배 빠른 속도로 분리를 하는 이미지 인식과 로봇팔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완전히 서포트 해주고, 저희가 투자할 때마다 매출액이 없었어요. 근데 재작년에 2억 5천 매출하고 작년에 한 3, 40억 매출했고 올해 한 100억 이상 할 것 같고, 정부에서 아예 그쪽에 대한 보조금까지 세팅될 정도로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어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세상을 바뀌는 거죠. 근데 그때도 저는 로봇을 테마로 잡아서 좋아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이라서 한 거 아니에요. 친환경이니까 뭐 세상에 좋고 아니고, 그냥 그 사람 보고 한 거예요. 그 박태영 대표인데, 그 대표랑 여러 번 밥을 먹고 대화를 했는데 진심이 절절히 느껴졌고, 사실 그때 갖고 있던 사업 모델이 4가지, 5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에만 집중한 거고 나머진 지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이나 산업이나 이런 거는 계속 변화해요. 근데 이 사람은 인격적인 본질은 그대로고, 오히려 이 사람이 3년에 걸쳐서 진화를
하고 그 진화하는 모습이 저는 한편의 대하 서사극을 보는 것처럼 역사 드라마 보는 것처럼 저한테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몇 개월에 한 번씩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의 스케일이 원래 막 직원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어. 더 재밌죠. 현실 실시간이니까 네. 대하 드라마. 작년 재작년 명이. 그래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밥 사주면서 막 서로 반말도 하고 제가 형처럼 했는데 작년 하반기 되니까 이분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30대 중반의 나이에 이제 매출도 나오고 직원도 몇십 명 되고 하는데도 계속 자기가 성장해요, 스스로. 재무, 회계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잖아요. 맞아. 본인 연구하던 사람인데. 심지어 인공지능 전문가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완전 전문가가 됐죠. 몇 년 사이에. 그러니까 로봇, 인공지능, 환경 이쪽 두루두루 이제는 국내 최고, 이제는 글로벌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됐는데 그분이 이제 내년 후년에 어떻게 또 성장할지가 저는 또 너무 궁금하고 그럼 그 성장에 맞춰서 나도 성장해야 되니까 계속 이제 도와주고 투자하고. 나도 성장해야죠. 네. 제가 HS 아카데미 네. 만든 지 그리고 이제 여기 사무실 이렇게 만든 지 한 달이 좀 안 됐어요. 네. 이제 내일이면 이제 한 달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회사 만들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아이 뭐 그냥 혼자 하지 뭘 또 이렇게까지 하나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하나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얼마나 어려워질까 이런 리스크로 고민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결국은 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단어가 인테그리티. 뭐 이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기 좀 어려운 그런 단어잖아요. 뭐 이렇게 흠이 없는 뭐 이런 의미여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창업가로서의 그 자질이라는 거를 그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마음을 계속 지켜야겠다. 정직하게 거짓말하지 않고 변함없이 단단한 변함없이 사람. 단단하게 꾸준히 뭐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이건 약간 사심입니다. HS 아카데미에 지금 현재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게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그 동네 음식점이든 어떤 사업체든 약간의 3, 10 약간 숫자 3, 숫자 10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업에서 3년 차가 되면 분명히 어떤 어려움이 온다. 아, 네. 저도 딱 3년 차였거든요. 근데 되게 평균적으로 3년 차 돼서 잘 되면은 또 잘 된 대로 문제가 되고 3년 차 돼서 또 어려움이 오면은 그 어려움이 또 엄청난 성장의 또 모멘텀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3년의 의미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린 아이도 근데 네네. 3살 되면 이제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뭐, 이제 사회로 가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제 약간 되게 우주적인 진리 같은 건데 법인도 인격체잖아요. 3살이 되잖아요. 사회적 동물이 되는 거예요. 법인이. 그래서 이 법인이 만 3년 될 때까지는 이후속이라는 개인이 엄청난 비중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3년 차 넘어가서 더 성장을 하려면 아마도 파트너십이라는 느낌. 예, 이게 하나가 아니라 2명, 3명, 4명이 함께 하는 이 팀이 되게 단단해져야 올해 10년을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8년 차인데, 이제는 조금 이 사람들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서 내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는데 윤활유 역할을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보여요. 그리고 이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우리 회사는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회사구나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미 지금 제가 볼 때는 채널 뭐 20만이 넘고 그러면은 준비가 많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1년 차라고 볼 수는 없고. 네네네. 채널 시작한 지 이제 4년 차죠. 4년 차니까. 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것들은 좀 파트너십이라는 거에 대한 의미를 좀 음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네. 저는 컴퍼니라는 얘기가 사실은 컴파니언, 친구들이 모인 그 집단이거든요. 네, 컴퍼니라는 게 그냥 친구들 모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또 법인 이렇게 하잖아요. 법의 인격체. 그러니까 이 법인이라는 인격체,
법 인격체가 사람들로 구성됐는데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3명, 5명 함께하는 친구들인데 생각을 해보면 함께 일하는 친구들은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요. 맞아요. 자녀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진짜 찐 친구거든요. 이걸 뭐 10년을 했다. 그러면 인생에서 제일 친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찰리 먼거랑 워렌 버핏은 평생을 함께 수십 년. 그러니까 진짜 하나의 인격체처럼 느껴지잖아요. 그 두 사람이 페어가 돼가지고 파트너십을 잘 만드시면은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객기, 나의 실패 가능성을 주변에 나와 다른 상보적인 관계의 사람들이 나를 지켜주더라. 근데 그 사람한테도 내가 어떤 또 도움이 되는 거니까. 회사 만들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게 반드시 어려움이 온다. 네, 맞아요. 당연히. 네. 잘 어려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했다는 뜻이다. 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어려움이 온다. 네. 좀 무섭거든요, 솔직히. 한 3년 후에 무서움이 온다고 하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제일 중요한 건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인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제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읽다 보니까 최근에 읽었던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장사를 통해서 남길 수 있는 최대 이유는 사람이고 가장 좋은 자산은 신뢰다.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신뢰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분들이랑도 어제 막 이런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럼 뭐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다 중요하지만 오늘 계속 얘기했던 거는 사람. 맞아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다시 겸손인데 신뢰 자산이 쌓이려면 겸손함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결국은 교만하고 내가 나의 에고만 막 하다 보면은 신뢰를 깨게 돼 있어요. 누군가의 뒤통수를 치게 되고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만들게 되고 근데 또 이런 사람들은 그런지도 몰라요. 지나가면서 자기가 누구한테 상처 주고 누구한테 신뢰를 깨먹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를 못해요. 맞아. 네. 겸손하지 않아서 내가 정말 투명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도 더 민감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형 자산이 많이 쌓여야지 유형 자산으로 컨버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무형 자산은 지식도 있겠지만 이건 되게 어떻게 보면은 20대 때 쌓아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40대 때 우리 40대잖아요. 40대 때 쌓아야 되는 자산은 신뢰라는 자산. 그거는 함께하는 자산. 대표님을 모셔가지고 제 사심을 너무 많이 네, 사심을 너무 많이 좋아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이야기하는 게 소름이 계속 돋고 막 울컥울컥 할 정도로 아까 이제 법 인격 얘기할 때도 맞아 HS 아카데미 이거 너무 잘 되게 하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으로 요새 하루 종일 이거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3살이 되면 사회 생활을 하게 되고 언젠가는 내 품을 떠나 이제 더 이상은 이 녀석이 중요해지지 않은 회사가 되는 그 날을 생각해 보면 마치 뭐 뭔가 장가 보내고 뭐 결혼시키는 것 같은 느낌도 들 것 같고 좀 뭔가 좀 섭섭할 것 같기도 하고 막 내가 막 했는데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제일 잘한 일이 뭐냐면 비전 크리에이터 밑에 이제 비전 벤처 파트너스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그 자회사를 중기부의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하고 이거를 이제 메인 바디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표이사를 제가 안 했어요. 예. 저희 저랑 7년 동안 동고동락을 해준 김샛별 젊고 유능한 여성 CEO를 거기에 대표로 하면서 지분도 상당히 더 주고 그랬더니 이 김샛별 대표가 이 비전 벤처 파트너스를 완전히 이제 자기 회사 사실 뭐 전 대표가 아니니까 뭐 잘 몰라요. 사업을 더 많이 알고 해달라는 일을 하고 진짜로 지시를 받아서 제가 부사장이니까 지시사항을 제가 이행을 하거든요. 진짜로 존댓말로 보고를 해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회의할 때는 대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어디 가서도 대표님. 그리고 외부 미팅 가도 상석에 앉고 제가 그다음에 앉고 이러는데 이제 자연스러워요. 근데 되게 편해요. 마음이. 그리고 이 친구가 이렇게 성장을 하네? 하는 것도 마치 자녀를 키우는 것처럼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가 더 오래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효석 대표님 보러 온 것도 이효석 대표님 안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네. 네. 근데 몇 년 동안 엄청 성장하는 거 봤잖아요. 네.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정말 저는 최애의 컨텐츠 크리에이터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정말 제가 제일 신뢰하는 한국의 유튜버 중에 경제경영 유튜버 중에서 제일 신뢰할 만한 제일 인기 많지는 않잖아요. 그쵸. 근데 제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네, 거짓말 안 하니까. 네. 그래서 또 MSG가 없어서 100만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 네, 그런데 이제 성장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근거리에서 보면서 성장에 제가 도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이야기들이 투자 쪽으로 안 빠지고 개인화되어 있는 것도 우리의 수요와 공급이 그렇게 일치됐을 수도 있는데 네.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창업가나 샐러리맨들이나 그냥 직장에서 직장생활 하시더라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실패를 돌아보고 투명하게 자기의 행동과 언행을 하고 그 말씀하신 인테그리티 진짜 단단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평판이 생기게 되면 이게 30대 때는 아무도 몰라줄 수 있어요. 쟤는 뭐 이렇게 맨날 손해보고 사냐. 쟤는 그리고 너무 저래서 뭐 되겠냐. 이러는데 40대 되면은 갑자기 대표님이 와가지고 이 친구는 믿을 수 있으니까 하면서 중요한 자리에 딱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래소 사장님이 나와서 동업하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은 어느 순간 엄청난 빛을 발한다라는 거를 저는 요즘엔 되게 이거는 확신이 있어요. 인공지능 산업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옛날에는 막 열심히 얘기했는데 요즘 산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걸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적으로 얘기했을까? 산업 트렌드는 항상 변화하는 건데 근데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확신적으로 원칙이 있고 그걸 지켜나가는 사람은 결국은 잘 되더라. 네. 그게 장사가 됐든 뭐 사업이 됐든 컨텐츠 크리에이터가 됐든 직장인이든 다 똑같더라고요. 네. 사실 오늘 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다 나온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겸손해라. 교만하지 말고 좀 이렇게 해라. 근데 이런 얘기가 사실 오늘 울림이 있었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었고 대표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변화가 있었고 이거를 좋은 말로 표현하면 이제 진화를 한 거고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그 대표님이 이 원칙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책을 내셨더라고요. 그 책 소개도 한번 좀 해주시죠. 레이 달리오의 원칙이라는 책을 따라해봤어요. 내 버전으로 한번 기록을 해봤어요. 그래서 책을 낼 생각이 없었는데 쓰다 보니까 100 몇십 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전자책으로 내볼까 해서 했는데 그래도 내용이 제 나름에선 괜찮아요. 그래서 앞으로 뭐냐면은 이거는 저의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10년 동안 매년 연말마다 어차피 저는 레이 달리오 책을 보면서 저 스스로를 다시 하니까? 하잖아요. 근데 이 메모장을 이번에 발간한 원칙이란 책에다가 계속 붙여나가자. 그래서 10년이 지나면 이게 500페이지, 600페이지 될 수도 있고 저의 일기장인 거죠. 네. 근데 대부분 실패의 일기장이 될 것 같아요. 실패의 일기장. 실패의 일기장. 왜냐하면 잘 된 거는 운이니까 적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뭐 대박이 났네요. 하고 나서 적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왜 잘 됐는지 분석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럼 그 좋은 사람 만난 거죠. 근데 안 된 거는 한 케이스마다 10장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분량이 많아진다. 실패에 대한 분량이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서 실패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보통은 저도 얘기했지만 실패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고 두려운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실패를 즐기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실패의 종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저의 실패는 어떤 유형이 나올 거냐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마도 계속 더 그 사람에 대한 거에서 내가 진짜 파악하기 어려운 게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자 유치 받을 때는 엄청 가면을 10겹을 쓰고 하기 때문에 진짜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투자하고 6개월, 9개월 지나면 좀 무장 해제되잖아요. 그런 데서 툭 하고 시그널이 뜰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재무적인 관리나 뭐 어떤 계약을 한다거나 할 때 대표이사가 갑자기 자기의 욕망을 드러낸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연봉을 갑자기 확 올려버려. 투자를 받았고 회사가 이익이 안 나오는데 좀 이해할 수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되게 약간 길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회사에서 돈 빼가려는 대표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럴 때는 옛날에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랬으면은 지금은 바로 이거는 나쁜 시그널이다. 저 사람 본심이 뭘까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그걸 파악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봐야지 하면서 못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앞으로 기록을 해야겠죠. 오늘 사실은 정지용 대표님이랑 투자 이야기를 할 줄 알았는데 사람 이야기만 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너무 이게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원칙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효치님들 중에서 나 한번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요. 저희가 이제 그분들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대표님 또 한 10권 정도 네. 선물을 준비했어요. 네. 그래서 보내드릴 수 있도록 댓글을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지용 대표님이 앞으로 어떻게 또 진화하실지 또 궁금하고 네. 그리고 저도 또 계속 진화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네. 이 영상을 보시는 네.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 날부터 2년 후, 3년 후에 훨씬 더 진화된 모습으로 성장하시기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